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희 제자 중 한 명이 요새 좀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는 타입이었는데요.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사서 읽고, 또 이제 수업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불안감 해소 비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큰맘 먹고 공유를 드리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안감이라는 게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요. 일기예보랑 제일 비슷하거든요. 일기예보랑 제일 비슷해요.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기예보라는 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그쵸?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듯이 불안감이라는 것도요. 현실화가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언제나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현실화가 안 되는 게 있고 현실화가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불안을 잘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화 될 때의 불안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현실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은 굳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터지고 불안감에 자기 자신이 먹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나갈 때 있어서 불안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환하지 못하면 불안감에 먹혀버리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불안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뛰어넘을 때 가치 있는 일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험 기간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엄청나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불안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실체가 있는 불안이다. 여러분, 조금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A4 용지나 노트를 가져오셔서 쓰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면이지만은 그냥 컨설팅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십만 원 주고 듣는 상담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이걸 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감의 종류는 실체가 있는 불안이고, 두 번째 불안감의 종류는 실체가 없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실체가 있는 불안 있죠? 실체가 있는 불안은요, 이거는 당장에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체가 없는 불안은 당장 버려도 되는 불안입니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요, 사실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불안 기록 용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카페에다 제공을 해드릴게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다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카페 아래 링크에 제가 카페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운받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급한 대로 지금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당장 A4 용지나 노트를 꺼내서 써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약식으로 용지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다가는요, 자, 이 불안감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왼쪽에다가는 실체가 있는 불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불안. 여러분, 사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불안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막상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꽤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왼쪽에는 실체가 있는 불안, 오른쪽에는 실체가 없는 불안이라고 카테고리를 나눠 주시고요. 이때 이 각각의 카테고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불안은 대체 무엇이냐 하면요. 실체가 있는 불안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명확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이 비교적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실체가 있는 불안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현대소설 영역에 보기 문제가 틀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는 불안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잘 모르니까 틀린다라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보기 문제를 몰아서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이제 해결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있는 불안은요, 원인과 결과,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지는 것들이 이제 실체가 있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안은요, 스스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이제 혼자 해결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각 과목별로 어떤 약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체력적인 뭐 부담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되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불안은요, 왼쪽에 우리가 썼던 실체가 있는 불안과 대비해서 원인과 해결책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체가 없는 불안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실패 경험이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N수생의 경우에 예전에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왼쪽에는 원인과 결과와 해결책이 구체적이었는데 올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왼쪽에 썼던 그 불안감에 비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이거는 해결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해봤자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불안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트로 때 불안감은 일기예보랑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 실체가 있는 불안은 이 일기예보가 맞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체가 없는 불안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가 틀릴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틀릴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일기예보가 틀릴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비가 안 올 게 확실하다면 굳이 우산을 챙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말의 부정적인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다 잘할 거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켜봐온 친구들 중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불안감을 못 이겨내고 이제 무너져 버리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불안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환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고, 사실 여러분 노력이라는 게 저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아직 더 노력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말이야 쉽지 이 실체가 없는 불안을 버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버려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버리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안감을 놔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집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보상을 얻기 때문이에요. 뇌가 어떤 보상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요, 사실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어떤 보상을 얻기 때문에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뇌의 회로가 불안감을 느끼면 보상을 얻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제가 좀 인지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실 몰입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몰입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게임 좋아하시는데 게임 자체가 재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깊이 몰입하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뭐 웹소설을 본다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경우도 그 자체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매개로 해서 뇌가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는 그 음식에 집중하잖아요.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몰입을 잘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굉장히 몰입을 하거든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즐기는 거예요, 뇌가. 여러분들은 괴롭겠지만, 의식적으로는 괴롭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뇌는 그 몰입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CT 촬영을 해보면, 그 명상할 때, 몰입할 때의 뇌랑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낄 때의 뇌랑 활성화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는데 사실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얻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사고회로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로 나는 불안감을 느낄 시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선언이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 불안감이 너무 많이 들 때는 이걸 이제 소리를 내서 읽거나 종이에다 썼습니다. 나는 불안감을 느낄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써야 돼요. 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 행위는 부정적인 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사인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불안감을 느낄 시간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불안하면 불안감을 느낄 시간이 없이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만약에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노력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안감을 느낄 시간이 없다. 이 시간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실체가 없는, 아까 전에 우리의 뇌는 실체가 없는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몰입을 하면서 보상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통해서 뇌가 몰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들 때면 여러분들이 빨리 사고회로를 전환시켜 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디언의 비유인데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니? 하고 손자한테 물어보니까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쁜 늑대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시면서 얘야, 그건 틀린 답변이란다. 자, 누가 이길 거냐면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영상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다시,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불안감을 계속 가진다면 부정적인 늑대가 이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되겠죠. 착한 늑대가 이기겠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뇌는요, 부정적인 감정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이거나 상관이 없이 그냥 몰입을 하면 되거든요. 몰입을 하면 보상을 얻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입을 해서 보상을 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떤 건설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뇌가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뇌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든다면 차라리 과거에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몰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스톱이라고 외치시고 아니면 불안감이 들 때 숨을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딱 멈추신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는 예전에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몰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프로 골프 선수들이나 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인류 코치들이 이제 상담해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별다른 거 안 해줍니다. 몇백만 원씩 받는데 별다른 거 안 해줘. 뭘 해주냐면 그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그 선수의 전성기 시절 하이라이트를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네가 최고였어. 그리고 지금도 최고야. 잘 봐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 그때 이렇게 극복을 했었지. 라고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선수의 생각을 부정적인 몰입에서 긍정적인 몰입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면 여러분들 돈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불안감 대신에 자신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법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실천을 못하는 걸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